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지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요약집을 일단 그 지문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을 잘라놓으면 이게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양의자가 좋은데,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차피 시험 보러 가면 지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지문 위주로 뽑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집은 이제 한 4월 말쯤 낼 거예요. 낼 거고. 그때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기본서를 한 번 더 보셔야 돼. 보시고 이제 기억하세요. 일단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공식법이니까 간단히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칠판 좀 보세요. 보시면. 오늘 수업 과목을 이제 정식 명칭이 부동산 공시법 그랬죠? 그때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예, 정식 명칭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부동산 이제 공시법 이렇게 돼 있고. 자, 또 올려보세요. 단어는 3개죠.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첫 번째. 자, 부동산 그럼 뭐 있죠? 부동산이죠? 그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토지가 있고 이제 건물이 있다. 요게 이제 부동산이 되고. 그럼 이제 공시 나왔죠? 이렇게 해서요. 공시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해서요. 공적으로 널리 보인다. 공시. 이렇게. 그럼 이제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럼 그거 물어봐야지. 그럼 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는 뭐가 있어요? 그치. 그게 점유지. 그건 동산에 대한 거고,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가 2가지죠. 첫 번째 이제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또 이제 등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와 등록. 이렇게 2개나 봐야 돼요. 이제 보세요군요. 일단은 부동산 2가지 이렇게 공시제도가 2가지 이렇게 있죠. 묶어야죠. 첫 번째 토지를 등기한다. 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등기하는 법, 이게 무슨 법이에요? 토지를 등기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이게 정식 명칭이죠. 부동산 등기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또 보세요. 자, 토지 등록한다.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법, 요거는 뭐다? 토지의 등록.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죠. 요게 이제 그 얘기죠.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재 이렇게 표현하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적법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지 관련되는 법률이 2가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 또 하나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2개 나오고. 또 보세요. 건물입니다. 건물을 등기해야죠. 그럼 또 보세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얘는 뭐다? 건물의 등기? 이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법.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한다 이렇게 됐고. 또 이제 그 다음 건물의 등록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또 건물의 등록. 요거는 무슨 장부이죠? 요게 이제 건축물 대장. 근데 건축물 대장은 거기가 있죠. 건축법에. 그래서 건축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시고 그러면 일단 보세요. 이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크게 좀 3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세 번째가 건축법. 여기서 이제 건축법은 특징이 뭔가 하면 건축법은 건물을 공시하죠. 요거는 주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공적인 제한,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는 글로 보내놨어요. 부동산 공법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요. 공시법 그러면 법률이 2개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보시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요게 지금 정식 명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의 명칭일 뿐입니다. 뭔가 하면 보세요. 2개를 묶어서 지금 공시법 그랬죠. 뭔가 하면 요 2개 법률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기능이 이제 공시라는 제도예요. 또 보세요. 그럼 뭔가 하면 자, 갑이 이렇게 있고요.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근데 갑이 을한테 이 토지를 팔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럼 갑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갑을 이제 매수인, 을을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이제 매수인이고. 틀리게 좀 헷갈려요. 자, 보시고 봐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갑이 을한테 토지 팔려고 하겠죠. 그럼 갑이 이제 토지를 을한테 설명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토지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조금 부풀린다. 아니 많이 부풀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면 매수인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봐야죠. 알아볼 사항이 크게는 2가지. 제일 먼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자,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그럼 가능해요. 저게 이제 소유자 확인 안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유자 주저한 포인트고. 또 보세요. 이 토지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을이 이 토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죠. 그럼 전세권자 알아봐야지.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또 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 을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갑한테 갚으로 요구하거나 1억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저당권. 이것도 이제
계약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되겠죠. 알아봐야 돼요. 또 자, 매매계약 체결할 거예요. 이 토지에 집원 정확히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요. 알아봐야지. 집원. 자, 또 보세요. 자, 이 토지 이제 샀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그러면 이거 어때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지. 지목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또 토지 면적 정확히 확인해요 말아요. 확인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봤더니요. 임야 사고 팔죠. 그럼 계약서 있습니다. 토지 몇 제곱미터 매매계약 체결한다. 딱 쓰고 가로 달아요. 3개월 내 지적 측량을 해서 면적 측량 있으면 정산한다. 저가 달아놓습니다. 면적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죠. 이렇게. 또 이제 여기는 갑의 토지고 병의 토지예요. 그럼 두 토지 사이에 경계 어딘지 확인해요 말아요.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요런 사이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저당권이 있냐 확인해야죠. 여기를 묶어서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권리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또 토지에 이제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경기공고다. 이건 묶어서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또 올려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매수인 을이 저 토지에 권리관계가 궁금할 때는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그렇지. 요게 이제 등기부를 봐야지. 요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저 토지에 토지 표시가 궁금하더라. 토지 표시. 그때는 어떤 장부 봐라. 요게 이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묶어서 지적공부. 여기서 이제 지적공부. 요거에 관한 법이 뭐다? 요게 공간정보법. 이렇게 있죠. 그럼 요 두 개 법률은 요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니까 한 개로 묶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법이고 이렇게 합니다. 공식법인데 이렇게 하세요. 시험 보러 하시면 공식법 24개 나오죠. 24개 나오고 이렇게요. 나머지 16문제가 세법. 그래서 이렇게요. 공식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한 지붕 세 가지고 이렇게. 한 과목이고 또 보세요. 그럼 24개인데 등기법이 이제 처음으로 하시면 12문제 나오죠. 또 이제 정보법 파트에 12문제 나오죠. 24개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어차피 시험은 이제 계획도 많이 좌우합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자, 우선 24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오죠? 12개 나오는데 시험을 하시면 12개 맞으셔야 돼. 응? 웃지 말고 진짜. 자, 보세요. 12개 나온다 그랬죠? 몇 개 맞으라고요? 12개 맞으라고. 속으로 그래.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돼. 자, 봐요. 혹시 보세요. 학원 오시기 전에 사회생활 하실 때요.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거의 없어요. 이거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거 시험 보는 법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제일 수준 높은 시험입니다. 그럼 요거는 12문제 나오면 12문제 다 기출문제 반복입니다. 그렇다고 맞아야 돼. 12개. 이게 기본 전제예요. 또 봐요. 그리고 등기는 12개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 유tif합 쳐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그럼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럼 을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뭔가 하면 보세요. 이 등기는 언제나 매매가 나와야 돼요.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민법이 해결이 돼야 해결되는 법입니다. 등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2개 나오는데 흔히 평소에는 12개 나오면 거의 한 8개 정도 맞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작년 시험이 등기가 무지 어렵게 나왔어요. 아마 우리 시험 본 이후로 등기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 시험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쉽게 나와요. 이게 주기가 있어요. 이게 주기가요. 계속 그렇게 못 내요. 그래서 이제 한 해 어렵게 나오면 다음에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는 12개 나오는데 올해 시험 보러 하시면 최소한 12개에서 8개 맞힐 수 있어요. 근데 맞춰줄게 8개. 자, 그럼 봐요. 그럼 이제 자, 24개죠. 24개에서 적어도 몇 개 맞힐 수 있어요? 20개는 맞힐 수 있어요. 20개 맞으면 몇 점? 50점. 50점 됐지 뭐. 그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 넘잖아.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하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거예요. 일단 요게 전제가 돼야 돼. 공간요구 파트가. 근데 이제 뭐 특징이 뭔가면요. 일단 법이 두 개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수업을 해보면요. 한 4월달까지는 주로 그러세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등기는 쉽다고 자꾸 우겨요. 또 자꾸 와가지고. 안 쉬워 진짜. 근데 진짜 정말 쉽대. 그게 왠가면요. 그게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왠가면요.
이 등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 등기는 거부감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또 민법상 나오는 등기인데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공간정보법 파트 여기는 흔히 보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쭉. 그게 4월달까지 얘기예요. 4월달까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등기는 쉽고 지적은 어렵다. 이렇게. 여기 이제 4월달에다가 한 5, 6월 지나면 바뀌어요. 평가가 싸. 등기는 더럽게 어렵고 지적은 더럽게 쉽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저 양반이 붙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파트를 더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등기라는 법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법을 자꾸 하셔야 돼요. 뭔가 등기를 잘 잡아놓으면 민법이 쉬워집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민법을 잡아놓으면 등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자꾸 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우리 수업은 요 파트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보시고 이제. 자, 여기 목차 한 표 보세요. 그 본문의 앞에 가면은, 자, 목차 한 표 보세요. 목차를 딱 보시면, 이제 세부 목차 한 표 볼게요. 여기. 자, 그 본문의 앞에 목차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법학 과목은 뭐 이렇게 크게 좀 체계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체계 잡을 때 제일 좋은 게 목차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볼게요. 일단 명칭 이렇게 써야죠. 명칭은 이제 공간정보법. 정식 명칭은 되게 길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 되어 있고, 줄여서 이렇게 해요. 공간정보법. 또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쪽다 설명 드릴 거고. 자, 목차 보세요. 일단 1장 파트는 자, 흔히 총칙 그룹이요. 자, 민법적 제일 앞에 뭐 나오죠? 미국 총칙 나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렇게 이제 총칙 파트는 주로 그런 거 나와요. 뭐 법률의 의, 목적,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총칙 파트는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고요. 대신에 총칙 있고 제일 뒤에 가면 그거 나왔어요. 법상의 용어 정의라는 거. 용어 정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유가 또 있어요. 뭔가면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생활 때 공간용어법 거의 안 들어봤죠. 여기는 용어가 제일 낯설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요. 용어만 잘 잡아놓으면 한 절반 끝났다 보시면 돼요. 용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셔야 돼요. 첫째 하나, 용어 정의 보셨고. 그 다음 이제 2장 타이틀. 2장의 제목은 타이틀이 토지에 등록돼 있죠. 또 이제 보세요. 토지 등록인데, 보세요. 토지에 등록. 토지에 뭘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토지의 표시. 또 떠올리세요.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거는 순서 그대로 나와야 된다. 토지 표시고 이렇게 할게요. 자, 토지 표시 하시 잘라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그래서 6가지.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표시예요. 순서도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보시고. 첫 번째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지번. 요 지번은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하나씩. 두 번째 이제 지목. 요 지목도 나와요. 지목은 보통 한 해 2문제 나올 겁니다. 2문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경계 면적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년 시험은 경계 시험 나왔거든요. 올해는 뭐 나온다? 면적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런가 문제가 나오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가 나올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토지 등록. 또 봐요. 그럼 2장은 토지 등록이고 3장은 자 보세요. 그럼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그럼 문제가 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해요? 그치. 그게 이제 3장에 지적 공부가 나와야지. 지적 공부. 또 보세요. 그럼 이제 지적 공부인데 맨날 하던 말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가 아니죠. 잘라야지. 그러면 지적 공부는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렇게. 그게 지적 공부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우리가 지적 공부 그러면 대표 나와야죠. 뭐 있어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그게 지적 공부죠. 그리고 지적 공부 파트 여기는 시험을 하시면요. 각종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시험 나와요.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이거 보통 이게 한 해에 2문제 나옵니다. 2개 나오고 2개 나오면 또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냐. 이건 물어봐야 주게. 가장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등록사항. 그 다음 이제 그 3장 뒷부분 가면 이제 올해는 요거 나올 거예요. 지적 공부의 공개 파트. 올해 나올 차례예요. 보셔야 돼. 그리고 보시면 타이틀이 지적 공부의 공개 그랬죠. 공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죠. 그 파트 시험 나올 차례예요. 보셔야 되죠. 지적 공부 공개 파트.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번쯤 보셔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3장 파트는 등록사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돼요. 등록사. 또 보세요.
2장 타이틀은 토지의 등록이고 3장은 지적 공부죠.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죠.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4장이에요. 4장에 토지 이동. 이렇게. 봐요. 토지 이동이란 말이고, 또 옆에 이제 지적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러니까 타이틀이 이렇게 되죠.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 돼 있죠. 요거예요. 뭔가 하면 일단 토지가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어요.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여기는 시험으로 하면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요게 시험 나와야 돼. 또 특징이 뭔가 하면, 보세요. 지금 타이틀이 토지 이동 사유죠. 여기가요, 22회 때 시험이 나오고, 그 후로 6년간 시험이 안 나왔어요. 올해 7년째예요. 올해는 꼭 나와. 나오는데 보통 느낌이 한 2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보셔야 돼. 토지동 사유. 이렇게. 토지동 종류 보셔야 돼요. 종류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 지적 정리 절차. 자, 또 이제 보시면 이게 타이틀이 지금 지적 정리 절차죠. 여기가 이제 최근에 시험 많이 나와요. 여기 몰래.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험을 하시면 보통 2개 내지 3개 나올 겁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정보 파트 여기가 12문제가 나오면 여기 4장 파트가 보통 여차하면요. 한 해 한 5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5개, 6개. 이렇게.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보셔야 돼요. 지적 정리. 또 보세요. 자, 토지동이라는 말은 좀 전에 얘기했죠. 토지동의 말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지. 그게 이제 5장이에요. 5장의 지적 측량. 이렇게. 또 하나 물어봐야죠. 지적 측량인데. 현재 보세요.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 아니죠. 어차피 그럼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좀 하시면 지적 측량 대상, 지적 측량 절차. 요게 시험 나와요. 작년 시험도 2개 나왔어요. 지적 측량 대상 하나, 절차 하나.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적 측량 제일 뒤에 가면 그거가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는 거. 자, 또 한번 보세요. 명칭이 지금 지적 측량 적부심사 나왔죠. 자, 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무슨 뜻? 무슨 뜻? 뭘 또 놀래 또.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 심사해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차례예요. 원래 이렇게 문제네요. 원래. 제가 처음에 그랬죠.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나오는 파트가 거의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꾸 보셔야 돼요. 어디 시험 나오는지. 이렇게 하세요. 일단 이제 4월달까지 자꾸 좀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는 말. 막 지금부터 뭐 외우는 시기예요? 아직 외우는 시기 아니에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외우는 건 언제? 한 5월달 이후. 빠르면 5월달. 늦으면 한 7월달까지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뭔가 하면 우리 시험 언제 봐요? 10월달 오잖아요. 오늘 외우면 뭐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외워봤자. 그러니까 아직 외우는 시기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한 4월달까지도 1차 좀 많이 보세요. 2차는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 책을 보는 거랑 수업 듣고 보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한 번 듣고 나면요. 머릿속에 어딘가 남아 있어요. 다음 달에 또 들을 때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게 반복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음 잘 잡아놓으시고 흐름 쪽 다 잡아놓으셔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총칙 가시죠? 20페이지. 자, 쭉 나열해 볼게요.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어차피 총칙 파트는 막 시험에 막 비밀 출제되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어가 쭉 나와 있어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용어들. 자, 보시면 총칙.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1장은 이제 자, 여기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지적의 의의라는 게 올 거예요. 자, 보세요. 지적의 의의인데 자, 새로운 말 나왔죠. 갑자기 지적이라는 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지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 지자는 무슨 지자? 지자는 이제 땅 지자. 적자는 흔히 장부적자 그래요. 지적 그러면 토지 관련되는 장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8번 보세요. 이제 하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야 돼. 지금은 명칭이 공간정보법 그랬죠. 정식 명칭이에요, 이게요. 근데 요게요. 이제 5년 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5년 전에는 이 법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그랬었어요. 요게 이제 5년 전 명칭이었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렇게 됐고, 지적법.
또 그리고 또 보세요. 또 5년 전에는요, 법률이 3개가 따로 있었어요. 측량법, 수로사법, 지적법 3개가 따로